안녕하세요, 여러분. 실버꽃 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할 이미선입니다. 오늘도 즐겁고 유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들은 현재 3단계 학습 단계인 유튜브 실버꽃 TV 실전 문제 동영상을 시청하고 있습니다. 실전 문제 풀이는 3개의 레벨 즉 초식 레벨, 내공 레벨, 레전드 레벨로 구분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5문제로 구성된 초식 레벨 시험을 시작하겠습니다. 초식 레벨은 OX 문제입니다. 해설은 해당 문제 종료 후 바로 진행합니다. 기본 초식 7단계는 치매 요양보호만을 다루는 부분입니다. 1번 문제입니다. 치매 가족이 느끼는 부담에는 시간적 제약과 사회활동에 제한이 있다. OX로 크게 말해주세요. 정답은 O입니다. 치매 대상자의 부양 가족들은 하루 종일 대상자를 돌보는 경우가 많으므로 외부 활동이 제한되고 취미생활 상실 등 다양한 부분에서 제한을 받게 됩니다. 치매 가족이 느끼는 부담 알아보겠습니다. 치매 가족들은 먼저 정서적으로 분노, 무기력감, 죄책감, 우울감, 소외감, 불안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피로 및 수면장애로 인한 신체적 부담도 큰 경우입니다. 또한 가족 갈등 등 가족관계의 부정적 변화도 치매 가족이 느끼는 부담입니다. 한편 시간적 제약과 사회활동의 제한과 함께 서비스 비용 등 경제적 부담도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2번 문제입니다. 가족의 대상자를 돌보는 능력을 최대한 지지해주는 입장을 유지하면 안 된다. OX로 크게 말해주세요. 정답은 X입니다. 가족의 대상자를 돌보는 능력을 최대한 지지해주는 입장을 유지하는 것은 치매 가족과의 의사소통 부문에서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치매 가족에게 적절한 조언과 정보를 알려주고 치매 가족 스스로 결정하게 도움을 주는 역할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치매 가족과의 의사소통 기법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공감 부분입니다. 상대가 말한 내용과 그에 대한 감정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이 공감입니다. 무엇무엇해서 마음이 아팠겠군요. 무엇무엇해서 기분이 좋으시군요. 등과 같은 표현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조언 및 정보 제공입니다. 가족의 대상자를 돌보는 능력을 최대한 지지해주는 입장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격려하기입니다. 칭찬하기와 인정하기로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질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이 치매 가족과의 의사소통에서 필요합니다. 다음은 치매 대상자의 약물 복용 및 일상생활 돕기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치매약은 인지 증상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가족에게 말한다. 이 약물 복용의 효과를 설명하여 규칙적으로 복용하도록 한다. 3. 입솥이 원한다면 집에서 쓰던 이불을 가져와 사용하게 한다. 4. 익숙한 사람들과 규칙적인 생활을 하게 한다. 5. 입솥이 원한다면 집에서 하던 대로 자신의 방을 청소하게 한다. 6. 대상자가 스스로 하게 하여 잔존 기능을 유지하도록 한다. 7. 누워만 있으려고 할 때 대상자가 좋아하는 화분에 물을 주게 한다. 8. 치매 대상자의 병원 방문을 도울 때 요양보호사가 동행한다고 말해주며 안심시킨다. 다음은 치매 대상자의 식사 돕기에 관해서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1. 의치가 느슨한 경우는 끼지 않게 한다. 2. 그릇은 접시보다는 사발을 사용한다. 3. 투명한 유리 제품보다는 색깔이 있는 플라스틱 제품을 사용한다. 4. 입안에 상처가 있는지 확인한다. 5. 식사 전에 미리 음식의 온도를 확인한다. 6. 치매 대상자는 뜨거운 음식에 대한 판단력이 부족하다. 7. 식사 시 턱받이보다는 앞치마를 입힌다. 8. 물을 마실 때 빨대와 플라스틱 덮개가 부착된 컵을 사용한다. 9. 손잡이가 크거나 고무를 붙인 약간 무거운 숟가락을 쥐어준다. 10. 생선 가시는 미리 발라놓는다. 다음은 치매 대상자의 배설 돕기입니다. 1. 대상자의 방을 화장실에서 가까운 곳에 배정한다. 2. 화장실의 위치를 알기 쉽게 표시해둔다. 3. 야간에 화장실 이용이 위험할 때는 이동 변기를 사용한다. 4. 배변 상태를 확인하고 화장실로 데려간다.
5. 대상자가 화장실에 가고 싶을 때 보이는 신호는 다음과 같다. 가 옷을 벗으려고 한다. 나 서성거리면서 안절부절 못한다. 다 바지의 뒷부분을 움켜잡고 있다. 라 구석진 곳을 찾아다닌다. 마 사람들 앞에서 바지를 벗으려고 한다. 6. 손동작으로 뒤처리 방법을 시범 보여 스스로 하게 한다. 7. 불쾌감을 느끼지 않도록 빨리 더러워진 옷을 갈아입힌다. 8. 잠옷이 젖었는지 확인한다. 9. 배뇨 후 몸을 앞으로 구부려주거나 치골상부를 눌러준다. 10. 요실금이 나타날 때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배뇨하게 한다. 11. 초기에는 매 2시간마다 배뇨하도록 하고 차후 낮에는 2시간, 밤에는 4시간 간격으로 배뇨한다. 12. 하루 1500에서 2000cc 정도의 충분한 수분을 섭취한다. 치매 대상자의 목욕 및 구강위생 돕기 정리하겠습니다. 1. 목욕을 강요하지 말고 목욕 과정을 단순화시킨다. 2. 욕조 바닥과 욕실 바닥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준다. 3. 치매 대상자가 물에 거부 반응을 보이는 경우 작은 그릇에 물을 떠서 장난치게 한다. 4. 욕조 내에 발목 정도의 적당량의 물을 받아둔다. 5. 삼켜도 상관없는 어린이용 치약을 사용한다. 6. 입안에 칫솔이나 숟가락을 넣고 말을 건네어 물이 뱉어지게 한다. 7. 서랍자 또는 일회용 스펀지 브러쉬로 치아와 입안을 닦는다. 8. 치아가 없는 치매 대상자는 식후에 차를 마시게 하여 입안을 깨끗이 한다. 다음은 치매 대상자의 옷 입기 돕기입니다. 1. 계절에 맞는 옷을 제공한다. 2. 색깔이 요란하지 않고 장식이 없는 옷을 선택한다. 3. 시간이 걸려도 혼자 입도록 격려한다. 4. 속옷부터 순서대로 옷을 정리해 놓아둔다. 5. 치매 대상자가 옷 입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 목욕 시간을 이용하여 갈아입힌다. 6. 단추 대신 부착용 접착전으로 여미는 옷을 입힌다. 7. 치매 대상자가 자신의 옷이 아니라고 하는 경우 옷의 라벨에 이름을 써둔다. 마지막으로 치매 대상자의 운동 돕기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1. 운동은 심장에서 멀고 큰 근육인 팔다리에서 시작하여 천천히 진행한다. 2. 매일 일정한 시간에 운동하며 운동량을 점차 늘린다. 3. 매일 같은 길을 걸으면서 일정한 순서대로 풍경들을 말해준다. 4. 대상자가 앉아서 하는 것보다 선 상태에서 운동을 시킨다. 다음은 치매 대상자의 옷 입기 돕기입니다. 1. 계절에 맞는 옷을 제공한다. 2. 색깔이 요란하지 않고 장식이 없는 옷을 선택한다. 3. 시간이 걸려도 혼자 입도록 격려한다. 4. 속옷부터 순서대로 옷을 정리해 놓아둔다. 5. 치매 대상자가 옷 입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 목욕 시간을 이용하여 갈아입힌다. 6. 단추 대신 부착용 접착전으로 여미는 옷을 입힌다. 7. 치매 대상자가 자신의 옷이 아니라고 하는 경우 옷의 라벨에 이름을 써둔다. 3번 문제입니다. 욕실에 큰 거울을 달아 대상자가 자신의 모습을 보고 익숙해지도록 하여 자신을 사랑하게 한다. OX로 크게 말해주세요. 정답은 X입니다. 거울망상증은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어린 자아 혹은 제2의 자아, 이방인, 친척 등 다른 사람이라고 믿는 망상적 신념입니다. 치매 환자에게서 가장 흔히 보이는 현상입니다. 따라서 거울을 없애거나 덮개를 씌워 자신의 모습을 보고 놀라지 않게 해야 합니다. 여기서 치매 대상자의 안전사고 예방 방법에 관해 정리하겠습니다. 1. 글로 쓰인 단서보다는 그림을 사용한다. 2. 난간, 출입구 등에는 야간 등을 설치한다. 3. 유리창에는 눈높이에 맞춰 그림을 붙여 유리라는 것을 알게 한다. 4. 낙상의 우려가 있는 대상자는 침대보다는 바닥에 요와 이불을 사용하도록 한다. 5. 휠체어에 앉아서 옷을 입을 수 있게 옷걸이 높이를 조절한다. 6. 화장실 전등은 밤에도 켜둔다. 7. 대상자의 눈높이에 맞추어 화장실 표시를 한다. 8. 온수가 나오는 수도꼭지는 빨간색으로 표시한다.
9. 세제는 대상자의 눈에 띄지 않는 곳에 보관한다. 10. 거울을 없애거나 덮개를 씌어 자신의 모습을 보고 놀라지 않게 한다. 11. 가스선은 밖에서 잠가둔다. 12. 현관에서 신발을 벗고 신기 편하게 의자를 설치한다. 4번 문제입니다. 치매 대상자의 반복적 행동이 해가 되지 않을 때에도 중단시켜서 인지 기능을 회복시켜야 한다. OX로 크게 말해주세요. 정답은 X입니다. 반복적 행동이 해가 되지 않을 때에는 강제로 중단시키는 것보다 그냥 놔두는 것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무리하게 중단시키려고 하면 오히려 대상자가 분노를 표출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치매 대상자의 반복적 질문 및 행동에 대한 대처 방법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반복적 행동이 해가 되지 않을 때 중단하지 말고 그냥 놔두어도 됩니다. 꽃무늬 스웨터를 접었다 폈다 하느라 잠을 자지 않을 때에는 스웨터를 입고 자자며 다독입니다. 신발장에 있는 신발을 모두 꺼내어 거실로 던지는 행동을 반복할 때에는 이 신발이 가장 예쁘네요. 이거 신고 함께 산책 가요 라고 하면 됩니다. 똑같은 질문을 반복할 때 대상자를 다독이며 안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상자가 우리 며느리가 나 데리러 언제 와? 라며 반복적으로 물을 때에는 달력을 보이면서 함께 확인해 보자고 합니다. 아가씨, 누구세요? 응, 누구냐고. 반복적으로 물을 때에는 어르신을 도와드리러 온 요양보호사예요 라고 말합니다. 치매 대상자가 반복적인 질문을 계속할 때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 손뼉을 치며 주의를 환기시킵니다. 또 좋아하는 노래를 함께 부르기, 프로그램에 참여시키기 등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단순한 일거리, 콩 고르기, 나물 다듬기, 빨래 개기 등을 제공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5번 문제입니다. 치매 대상자가 식사도구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위생상 손으로 집어먹지 못하게 한다. OX로 크게 말해주세요. 정답은 X입니다. 식사도구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손으로 집어먹을 수 있는 식사를 만들어주고 자연스럽게 손으로 먹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치매 대상자의 음식 섭취 관련 행동 대처 방법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음식 섭취 관련 증상에는 음식을 지나치게 많이 먹는 과식 증상, 음식이 아닌 다른 것을 먹는 이식 증상, 음식을 거부하는 거식 증상이 있습니다. 2. 치매 대상자에게 화를 내거나 대립하지 않아야 합니다. 식사 준비 중에 치매 대상자가 생선을 굽겠다고 고집을 부릴 때에는 저와 같이 한번 구워봐요. 치매 대상자가 김치전을 부치겠다고 고집을 부릴 때에는 부침가루를 사러 함께 가게에 가요라고 합니다. 3. 치매 대상자가 식사를 했음에도 밥을 달라고 하는 경우에는 지금 준비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라고 합니다. 그리고 식사 준비를 위해 상추를 따러 함께 나가자고 합니다. 먹고 난 식기를 그대로 두고 매 식사 후 달력에 표시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쇼펜하우어의 명언입니다. 행복은 고통을 견디는 것이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